여러분들은 연예인들의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다가 순간 팔에 닭살이 돋을 만큼 섬찟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공포영화보다 더 소름 돋는 연예인들의 과거 인터뷰와 방송 중에 했던 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따봉, 그리고 댓글은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연예인입니다. 바로 DJ DOC의 노래하는 창렬인데요. 요새는 개명해서 창열인가요? 김창렬은 과거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 잡힌 후 찍힌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46%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9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악동 이미지의 연예인이었지만 이런 선 넘는 인터뷰는 지금 봐도 섬찟하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기그룹 DJ DOC의 멤버 김창렬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어폐 법칙 등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DJ DOC의 멤버 25살 김창렬 씨도 오늘 새벽 1시쯤 무면허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많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남자가 술 먹고 운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가 술 먹고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때 그 시절이 지하철 플랫폼에서 담배 피던 시민의식이 많이 결여된 시대였다고 쳐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인터뷰였죠.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찌 저리 쉽게 말할 수 있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고를 내면 도망부터 치려하죠. 여러분들 예전에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 아시죠? 그 당시 미제 사건이 될 뻔하다 네티즌 수사대까지 나서서 정말 간신히 잡았었는데요. 범인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잡힐 것 같으니 자수를 했고 겨우 징역 3년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죠. 더 웃긴 건 사고 후 뺑소니를 치고 달아났기 때문에 사고 당일 음주 측정 자료가 없어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소주 4병을 처먹고 운전을 했다는 자백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 나라는 가해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네요. 잠깐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샜는데 음주운전 얘기가 나왔으니 두 번째 이야기 또한 음주 뺑소니 연예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바로 조영기인데요. 조영기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정말 오랜 기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맡으며 종횡무진 활동하고 끈질기게 해드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사실 방송 활동 중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사고 현장에서 12m나 떨어진 숲속에 유기한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저런 담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더 공포스러운 거는 숲속에 시신을 유기한 뒤 숙취가 올라와서 바로 도망가지 못하고 시신 곁에서 7시간이나 숙면을 취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연예인이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죗값으로 징역을 산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출소 후 바로 방송활동을 시작했고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캐스팅되기까지 했으니 이쯤 되면 방송사부터가 적폐였네요. 최근에는 독도 홍보대사로도 위촉됐었던데 참 나라꼴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영기는 과거 세바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동할 때 당시 게스트로 출연한 고 구하라 씨의 허무 개그에 과도한 리액션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리액션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거나 나쁜 사람들은 안 웃는데요. 안 웃어. 네. 아이스크림이 차에 치여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왜요? 차가워서요. 조영씨 웃기죠? 나는 웃기면서도 슬프다? 왜요? 아이스크림이 아플까 봐.
마지막에 고아라 씨를 째려보는 게 도둑이 재발절여서였을까요? 아이스크림이 아플까봐 걱정된다는 저 멘트가 지금 와서 봐도 온몸에 털이 삐쭉삐쭉 설 정도로 너무 섬찟한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저 시절 고아라 씨는 정말 예뻤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연예인의 소름 돋는 발언은 바로 정준영의 황금폰 드립입니다. 정준영? 희대의 성범죄자죠. 이 쓰레기, 아니 이 인물은 개인적으로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양발에 2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역대급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사를 위해 나무위키를 검색해보니 여전히 좋은 말 위주로 적혀있길래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앞으로 출소하더라도 연예인은 다시 못한다던데 아직도 빨아주는 세력이 많은가봐요. 아무튼 과거에 외국에서 선교 활동까지 했다는 이 역대급 성범죄자는 버닝썬 게이트의 꼬리 자르기용 희생양이다.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을 덮기 위한 욕바지다. 이런 음모론이 아직까지도 많던데요. 정준영은 지은 죄가 너무 심하게 더러워서 절대 불쌍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자르기용이던 욕바지던 늦게라도 터져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출소 후에 혹시 유튜브 같은 거 한다고 깝죽거릴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드네요. 근데 한창 성범죄 저지르고 몰카 퍼뜨릴 때 상가에서 했다는 게 어디 지하상가 같은 곳을 말하는 걸까요? 아님 진짜 상갓집을 말하는 걸까요? 진짜 상상만 해도 인간이 더럽네요. 아무튼 이 희대의 성범죄자는 마치 태풍이나 지진이 오기 전 전조현상이 있듯 자신의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전부터 무언가가 저장된 은밀한 폰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암시라도 하듯 방송 중에 떠벌린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 라디오스타에 함께 출연했던 래퍼 지코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언급했던 황금폰 발언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황금폰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정식으로 쓰는 폰이 아니고 이렇게 따로 거기는 이제 카카오톡만 하는 거니까 포켓몬 도감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들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없죠?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만 줘서 지코의 발언을 대충 정리해보면 정준영에게는 황금폰이 있다. 카카오톡 용도로만 쓰는 서브 핸드폰인데 여기에는 마치 포켓몬 도감처럼 많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그 폰이 아직도 있다면 맞장구 치는 정준영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아무튼 지코가 왜 정준영의 서브폰을 황금폰이라고 말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이 방송이 나왔던 시기가 정준영이 한창 성관계 몰카 찍고 단톡방에 유출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고요. 또한 더럽고 파렴치한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공개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정준영이 기자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본인이 직접 황금폰을 언급하며 말실수를 하는 광경이 포착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정황상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 많던데 혐오감 들어도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먼저 아직까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사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조사 나오고 나서 경찰청장이 누굽니까? 네? 불법 촬영물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진짜. 저 심각한 자리에서 왜 굳이 정준영은 범죄에 사용된 자신의 폰을 황금폰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일까요? 혹시 기자들의 질문에 정준영이 언급한 황금폰은 과거 지코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언급했던 황금폰과 동일한 폰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준영은 그전에도 운이 좋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갔을 뿐 냄새가 많이 나던 인물이었죠. 죄송한 척을 어떻게 잘했었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김습작의 시대 유감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먼저 이번에도 불의를 일으키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논란을 불러온 영상은 사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몰카라는 단어로 세간에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물론 여성분이 커다란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들 사이에 장난삼아 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우리를 일으키게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며 나만 떳떳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한 것이 너무 큰 잘못이었습니다.